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입니다. 개장 2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이슈들 먼저 점검해 보시죠. 뉴욕 증시 트럼프 랠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수의 탄력도가 조금 더 약화되는 모습이었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던 간밤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종료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발언을 내놨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될 PCE 물가지수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어제 82.5%에서 60.6%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가운데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다.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우려감을 더욱더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급락세 역시도 지수의 하락을 더욱더 가중시켰죠. 사실 이 테슬라를 장중에 저점으로 밀어내렸던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는 0.3% 올랐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6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월가 IB들의 목표가 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오펜하이머 측이 175달러 선 제시를 했습니다. ASML은 2.9%의 상승이었죠.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가졌는데 내년 AI 메모리 칩 9% 성장을 할 것이고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들에 힘을 입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좀 한판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피로감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 주가를 저점으로 밀어내렸던 소식은 바로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슈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정부가 모으게 되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재원을 좀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나눠주는 보조금을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7월 있었던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머스크 CEO는 관련해서 이미 어떠한 발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세제 혜택이 폐지된다면 우리 회사에는 약간의 타격이 있겠지만 보조금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어서 GM과 포드, 현대차 등은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주가 타격은 피해갈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5.8%의 급락, 그 외에도 리비안, 루시드, 워크호스 등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세제 혜택이 폐지된다면 전기차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고 그러면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에도 타격이 예상이 되겠죠. 리튬 아메리카스와 앨범알의 주가 등도 동반으로 급락을 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부 태양광과 풍력주들이 상승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증시의 영향성도 가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의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장 마감 후에 13F 공시가 공개됐습니다. 3분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그 내역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플에 대한 지분은 25% 축소를 했고요. 울타뷰티,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죠. 지분을 무려 97% 거의 전부 다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어떤 주식을
샀는가 보니까 도미노 피자의 주식을 127만 주나 매입했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풀 그리고 헤이코 등의 주식들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장 마감 후에 그 버핏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 얼타뷰티의 주가가 3%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미노 피자의 주가의 경우에는 7%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버핏의 투자 내역이 공개됐을 때 우리 증시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다 함께 시세를 내줬던 적이 있잖아요. 오늘도 만약에 이 울타뷰티의 축소 소식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좀 타격을 받아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 경제 뉴스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최근 시세가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곧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일 폭스뉴스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보셔야겠고요. 간밤에 미국의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머스크가 지금 미국의 이 방위비가 너무 과도하다. 이것을 조금 효율성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점이 뒤늦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좋았던 우리 증시의 방산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시장 분위기 안에서의 포인트들이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됐지만 사실상 하락이었고 어제 분명히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닷새 만에 나흘 만에 반등을 도모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출발했던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당국의 이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장중 1,400원 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자 점차 시장도 탄력을 잃어갔고요. 결국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 속에 양시장은 저점 측면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중심권의 안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이 수혜 쪽으로 시장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수혜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조선, 전력, 원전, 방산, 한미 협력이 기대되는 섹터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종목들 조금 전에 기대해보자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조선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 전날 급락 이후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전일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이때는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어제 바로 하루 만에 급반등을 보여줬고요. 트럼프의 키워드에서 우주, AI, 재건, 남북 경협, 양자, 암호 이 내용도 계속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IB투자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여기에 투자를 한 스페이스X 지분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위터죠. X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광고를 재개할 수 있다. 광고주들이 점차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 속에 차이 커뮤니케이션즈도 상한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엔터 콘텐츠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속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죠. 어제 강세 움직임 JYP는 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현재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0.5%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띄었는데 지금 움직임으로 본다면 동시효과 구간 또 약세입니다. 자, 오늘도 수급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아무래도 장중 변동성을 보였던 건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11월 들어서도 우리 시장을 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전체 파는 규모는 1조 8,100억 원 정도로 11월 들어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팔고 있고요.
다만 제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지금 이런 시장 한파 속에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10월 말부터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지금 순매수 규모는 7,771억 원. 물론 외국인이 팔고 있는 규모에 크게 다 상쇄할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11월 들어서면서 한 사흘 정도 1,000억 원 대량 매수가 3차례 정도 들어온 상황이고요. 또 유의미한 부분은 우리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대차게 팔고 있는 반면 연기금이 여기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연기금이 산 종목도 삼성전자로 꼽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규모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낼 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만 원 지키는구나 싶었는데요. 막판에 결국은 49,900원. 아쉽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PBR 추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0.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럴 리 없다. 한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PBR은 1.5배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던 삼성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 자리에선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만만큼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사흘 전에 121선도 이탈된 상황. 그야말로 청산가치 수준으로 북밸류 구간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제 오만전자를 지켜낼 때 반가운 소식은 있었습니다. 창신테크놀로지, 창신메모리, 중국의 창신메모리 쪽에서 최근 증설하면서 우리 쪽으로 삼성전자의 악재성 요인으로 분석이 됐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TSMC 상하이 공장에서 이 창신메모리 쪽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만 장의 손상이 나와서 폐기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2%가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여파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 초쯤 나올 정기 인사.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적 쇄신이 삼성전자의 변곡점이 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에서는 어제 17만 닉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놀라셨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5%의 하락이라뇨. 지금 매출의 컨센서스 엔비디아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를 체크해 본다면 HBM의 대장인 하이닉스가 지금 기회가 아닐까 체크해 봅니다. 지금 매출의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74센트, OPM 기준으로 28%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퍼, 블랙웰, 이로 인해서 고마진 생산 제품들이 너무나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고요. 블랙웰의 경우에는 4분기부터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이 수요의 강한 모습을 이끌어줄 실적의 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B 쪽에서 TP 나란히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146달러에 마감되며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어제 17만 3천원까지 떨어진 하이닉스 두 가지 악재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일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IRA 폐기가 정말 되게 된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까지 반등을 주면서 차곡차곡 수주 소식과 함께 반등을 도모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이기도 하고 더불어 탄산 리튬 가격이 단기간에 반등을 주면서 올라온 리튬주들의 반등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꺾일 가능성 그리고 지금은 보수적인 전략으로 장기간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어제 반가운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요. 기술적 반등 움직임 속에 이런 악재가 다 반영된 것인지 혹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녹여서 잠시 후에 2차 전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밸류체인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 전략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이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중국의 카드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에서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는 그 원재료인 히토류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쟁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중국에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히토류와 관련된 이 종목
히토류가 될 텐데요. 지금 이미 작년 12월 지난달까지 해서 히토류와 관련된 제재를 중국 쪽에서도 때리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미 카드를 내걸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간밤에도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종목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토류, 탈중국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종목들과 함께 유통을 담당하는 종목들까지 시세가 나고 있다는 점. 그러면 트럼프 2기 시대에 이들 종목은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까지 궁금해집니다. 개장 중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사였습니다.